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의 피부를 보시면 너무 번질번질하지 않는데 속은 진짜 쫀득하게 꽉 차있는 그런 피부 메이크업 했거든요. 가을 겨울 되면 이렇게 속을 꽉 채우는 베이스 메이크업에 욕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크림 광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티에이징까지 꽉 챙기면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어떻게 했는지 바로 메이크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하게 안티에이징 챙기면서 밀리지 않게 하는 메이크업 출발! 빵! 얼굴 좀 땡기는 상태. 전 사실 스킨케어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하면 할수록 그날 피부 컨디션을 봐가면서 스킨케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첫 단계는 결 정리만 약간 순하게 해주고 싶어서 거의 한 통 다 썼거든요. 저는 직업이 이렇게 화장품을 많이 쓰는 업이다 보니까 한 통 다 쓰고 한 통 쓰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를 2개, 3개씩 뜯어놓고 촬영방에 쓰고 화장실에 쓰고 막 그래요. 한 통은 진짜 거의 서너 장밖에 안 남았고 요거는 또 새 거. 제가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되게 진하게 제대로 관리를 해주면서 피부 메이크업도 밀리지 않는, 보통은 스킨케어를 좀 제대로 꽤나 도톰하게 이렇게 하면은 많이 밀릴 거라고 생각들 하시고 그런 관리는 저녁에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 같은 피부는 스킨케어를 도톰하게 좀 해줘야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도 훨씬 더 오래가고 질감 표현도 더 예쁘게 되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오늘 조금 더 피부 메이크업에 집중을 해가지고 해볼게요. 저는 그래요. 저의 노하우를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 게 내가 뭐 노하우를 할 게 있나 뭐 어쨌든 뭐 11년 하긴 했어도 노하우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부끄럽달까? 이런 패드를 저는 너무 얇은 거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판판하고 닦았을 때 닦는 느낌이 나는 제품을 쓰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당근 패드도 많이 좋아하고 요 쑥 패드도 그런 질감이라서 좋아하고, 특히 패드 할 때는 이렇게 코 옆에 좀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앰플이나 크림을 바르면서 이런 데를 정리하는 느낌하고 이런 천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결을 닦아주는 거 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필요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턱 같은데 오돌토돌하고 뭐 잘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제품 쓰더라도 속에서 뿜어내는 거는 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살 정리를 해준다. 지금 제가 얘기하느라 약간 많이 닦은 편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많이 안 닦으셔도 되고,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민감한 피부들은 아무래도 자극을 받고 따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절은 누가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건 2번째고 내가 알아서 컨트롤하는 거다. 늘 강조드리는데 요 질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패드를 막 닦고 앰플 막 바르고 크림 막 바르고 이렇게 하면 스킨케어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것부터 베이스 메이크업이 밀리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드 해주면은 아까 되게 벌겠던 게 아무래도 열감도 좀 내려가고 진정도 좀 되고 훨씬 좀 맑은 톤이 되죠.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세라히알 속수분 앰플. 진짜 딱 기본 앰플. 근데 또 수분 앰플이라고 하더라도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투명한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손가락에 살짝 풀어주고 이렇게 얹어준다. 그리고 이런 손짓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 주변 여기 잘 안 만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귀 앞에까지. 그리고 이마는 한쪽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해가지고 되게 느려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혼자 하다 보면 이제 손짓이 조금 빨라지죠. 그리고 목에도 약간 해주고 턱, 귀 밑에 이런 데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습관이 들어가지고 빨라지고 익숙해집니다. 남은 건 좀 손등에 살짝 터치해주고, 이 모든 양을 얼굴에 다 하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것 또한 스킨케어의 양 조절이 좀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말로 풀자니 좀 복잡한데 느낌 따라 손맛 따라 이렇게 좀 겉에가 뽀짝해졌나? 이런 거를 점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를 쌓아주셔야 제품을 더 잘 쓰는 길입니다. 그리고 광고 타임입니다. 제품은 크림이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형, 제가 추구하는 스킨케어의 방향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크림이에요. 원래 화장품의 기본은 보습,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잖아요. 이 기본을 챙기면 되는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이렇게 점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안티에이징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안티에이징은 좀 더 믿고 쓸 수 있는 회사의 브랜드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림이 뭐냐면 아이오페 슈퍼 바이탈 크림. 아이오페 브랜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정말 오래된 브랜드고 신뢰를 오랫동안 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 슈퍼바이탈 크림이 아이오페 내에서 2006년부터 크림 내 카테고리에서 18년 동안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적 판매 수량만 350개. 무엇보다 재구매율 고객 만족도 100%.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브랜드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랑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저는 저의 느낌을 잘 전달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얘를 이렇게 빙빙 돌려하면은 손끝에 따라오는 엄청난 쫀쫀함이 있거든요. 찰
찰지게 손끝에 따라오면서 겉에 표면에는 수분감이 쫙 터지는 이렇게 펼쳐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보습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방법인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펼쳐서 바르는 거를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진짜 쫀득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질감이 여기서부터 느껴져요. 그래서 테스트할 때도 여기에서 이미 쫀득쫀득하길래 이거는 진짜 내 느낌인데? 그래 안티에이징이 이래야지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찰싹 붙여가지고 밖으로 펼쳐지듯이. 지금 이 질감 보이세요? 진짜 찹쌀떡같이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촉촉해요. 특히 겨울이다? 그러면 질감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제형이어야 앞에서 쌓은 스킨케어도 덮어주기 때문이죠. 제가 늘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너무 핏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질감 아닌가요? 얼굴을 뭔가 랩핑해주는 듯한 그런 질감이 여러분들도 눈에서 보이셨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슈퍼 바이탈 크림만의 특수 랩핑 테크 포뮬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쫀득하게 피부를 감쌀 수 있게 제품 자체를 기획하고 만든 거죠. 다른 거 모르겠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는 세노뮨.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노화 인자들이 늘어나는데 그 노화 인자들이 옆으로 확산이 된대요. 이런 노화를 정확하게 타깃해주는 게 세노뮨. 5년 동안 정말 어렵게 개발을 했다. 아이오페만의 독자 성분이다. 여러 가지 자랑을 해주시는데 제가 스킨케어에 미친 자로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는 장벽도 지켜주고 콜라겐도 생성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이거라니까요. 이 쫀득쫀득 실타래 같은 이 질감. 그리고 이게 단 한 번의 사용으로 10대 노화 지표. 이게 개선됨을 확인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 같이 해요. 약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아시죠? 제품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마사지까지 같이 해주면 훨씬 효과 좋은 거. 근데 이게 크림 질감이 이렇게 쫀득쫀득해야 요 맛이 더 살아요. 사실 슈퍼바이탈 크림은 안티에이징 제품이잖아요. 아무래도 가격대도 좀 있고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써라 이렇게까지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저처럼 임신 출산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겪은 분들이라든지 아 이제는 얼굴에 진짜 쫀득탱실하게 제대로 된 안티에이징을 챙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럴 때 역사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래된 제품을 쓰는 거를 저는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아무튼 12월 9일부터 아모레몰에서 기획전이 진행이 됩니다. 요 크림 구매하시면 요 파우치도 드려요. 아주 겨울에 맞게 포시포시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어드벤트 캘린더도 7,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어드벤트 캘린더 6번에는 아이오페 스킨부스터 필패드가 들어있고 10번에는 스타벅스 미니 파우치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벤트까지 챙겨주셨어요. 제가 자세하게 더보기란에 써둘게요. 요즘에 슬로우 에이징, 저속 노화 이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먹는 것까지도 신경을 좀 써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되진 않지만 우리 먹는 거, 생활 습관 다 건강하게 챙기면서 이 쫀쫀탱시 슈퍼 바이탈로 관리 같이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시청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림을 발랐잖아요. 베이스 메이크업이 안 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반반을 해가지고 한쪽은 메베를 바르고 한쪽은 그냥 바로 이 위에 파데를 바를 거예요. 메베는 RMK. 이거는 촉촉하게 딱 피부 메꿔주는 용도고요. 이 메베를 발라가지고 막 속수분까지 잡아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스킨케어 잘 해준 거 위에 한 번 더 막을 씌워주고 결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SPF 지수 있는 선크림 발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속에 스킨케어가 단단하게 되어 있을수록 선크림을 발랐을 때에도 밀도 있게 피부 위에 잘 붙어 있어요. 오늘 파데는 맥 세럼 파데 써볼게요.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이렇게 촉촉한 걸 써보겠습니다. 원래 촉촉이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한 번 반 정도 펌핑을 해가지고 아까 크림 잔뜩 발랐잖아요. 이렇게 브러쉬에 절반 정도까지만 쓰는 겁니다. 여기 맵에 안 발랐거든요. 크림 바른 거 위에 그냥 이대로 얹어주세요. 이렇게 얹으면은 브러쉬 자국이 나잖아요. 어떤 브러쉬도 자국이 나거든요. 근데 쫀득하게 스킨케어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여서 파데도 이렇게 쫀득하게 올라가요. 자국이 난 거는 퍼프로 살짝살짝 잡아주면 돼요. 그거를 브러쉬로 힘겹게 펴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럼 파데 자체도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올라갑니다. 좀 더 묻혀서 턱에도 넘어가요. 이거를 잘 영역을 펼쳐주는 게 중요해요. 양 발리는 거 보면서 그때그때 피부 상태,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얹어지는 느낌을 보면서 감 찾는 게 핵심이에요. 자꾸 하면서 감을 찾아야지 뭐 이렇게 바르세요 저렇게 바르세요 그 방법이 많아질수록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킨케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광도 살고 파데 자체에서 나오는 광도 같이 살면서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 베이스 바른 쪽은 또 브러쉬의 양도 이렇게 살짝 도톰하게 그래야 양이 얹어지면서 오히려 결자국도 덜 나요. 이렇게 실키한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주면 아무래도 좀 더 실키하게 파데가 미끄러지는 건 있긴 해요. 정말 미묘한 질감 차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모공이 많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이 질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덕지덕지한 느낌으로 발라도 퍼프로 조금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헤어라인으로 조금 들어가는 느낌으로
사실 오늘 또 제가 밖에서 방송이 있거든요. 이대로 메이크업 해갖고 그대로 방송 가요. 금방 매끈해집니다. 어느 세월에 저거를 맨날 아침마다 하고 있냐 이런 말씀들이 아무래도 있는데 저도 당연히 맨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런 기술을 내가 손에 갖고 있으면 그런 중요한 한 날 써먹는 거죠 뭐. 평상시에는 그냥 가볍게 쿠션 두들기고 그러면은 쿠션 두들기면은 이 안티에이징 크림 썼을 때 괜찮냐? 아니 당연히 괜찮죠. 다음에는 또 슈퍼바이탈 크림 쓰면서도 쿠션 쓰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코도 이렇게 쫀쫀하게 크림을 먹여놓으면은 모공도 훨씬 잘 채워져요. 왜냐면 그 당연한 게 질감 자체가 쫀득하게 코에 모공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파데는 그 사이사이에 얹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디올 스킨 코렉트. 좀 가까이에서 봤을 때 엄청 보라색이잖아요. 다크가 촉촉해야 돼요. 그래야 컨실러는 어느 정도는 매트하기 때문에 질감 조절이 좀 됩니다. 스킨케어를 다크 쪽에 좀 촉촉하게 해놔야 살짝 셀몬빛에 제품을 이렇게 얹으면 조금씩 잡혀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천천히 해요. 다크가 저 여기가 더 심하거든요. 근데 다르지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붙은 느낌이 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메이크업 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계속 홍조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방안이 좀 후끈후끈하거나 입은 옷이 좀 두껍거나 이러면. 근데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시간 지나면 좀 내려가니까 머리서 봤을 때 이 정도 느낌? 그 다음에 이런 잡티들은 파데로 다 하려고 하면 두꺼워져요. 나스 컨실러를 이런 파 타입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 커버에는 훨씬 좋습니다. 약간 미묘하게 질감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쿠션으로 조금 더 눌러줄 거라 가지고 괜찮아요. 눈가도 조금만 정리. 이게 중요한 게 여기는 해도 여기까지는 올라오면은 섀도우에 또 영향을 줘가지고 영역을 좀 잘 정해서 해줘야 되더라고요. 또 너무 많이 발라도 좀 그렇고 적당히 하고 경계는 애매한 데는 이제 손으로. 여기는 이렇게 한 번씩 트러블이 올라와요. 나음이 임신 출산하면서 좀 그런 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를 좀 더 밝히고 싶을 땐 밝은 색깔의 파데. 이건 디올의 0N인데요. 엄청 밝죠? 이런 밝은 걸로 여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매트한 컨실러를 썼을 때 효과가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과하게는 하기는 싫다. 그러면 이 정도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펀지 면적을 활용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한쪽 면으로만 두들기면 여기에 파데가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스펀지 질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쪽 저쪽 면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적절히 스펀지의 보송함을 이용을 한다. 계속 보여드리지만 밀리거나 뜨지 않습니다. 꺼진 데 이렇게 싹 밝혀줘야 돼. 이 정도 하면은 색조는 그냥 편안하게 후루룩 하면 됩니다. 파우더 바닐라 코. 아무래도 광채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브로우를 잘 그려주려면은 이렇게 파우더로 눈썹 사이사이 조금 처리해주면 잘 그려져요. 코 유분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잖아요. 사실 유분은 저는 젊음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난 잡아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브러쉬로 살짝만. 그렇다고 해서 광채가 확 죽진 않아요. 이거는 속에 쫀쫀한 크림을 깔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파데에 어느 정도 광도 있지만. 근데 속에 스킨케어가 너무 매트하면은 이런 느낌이 안 납니다. 눈썹은 여기 이렇게 뒤쪽을 이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오늘 눈썹 도톰하니 재밌네요. 좋아. 그리고 저 여기가 붉은기가 진짜 심하거든요. 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붉은기는 메이크업 할 때 완벽하게 다 가리지 않아요. 괜히 여기 다 올려놨다가 나중에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인중은 피부 질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청담 샵에 가도 처음부터 막 두껍게 많이 가리고 안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소량 어반디케입니다. 이거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안 번져요. 섀도우는 스킨톤 정샘물 아티스트 아이 팔레트 오렌지 브라운인데요. 여기에서도 뭐 이런 거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써주면 돼요. 퍼스널 컬러가 엄청 유행하면서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 이런 걸 많이 찾잖아요. 근데 내가 여쿨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섀도우가 여쿨 색상에 어울리는 거 그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는 어쨌든 스킨톤, 그러니까 내 피부랑 가장 비슷한 톤. 그리고 이제 어울리는 색상은 옷에 영향을 진짜 많이 주는 것 같고 블러셔, 립. 여기서 이렇게 음영만 살짝살짝 잡아주고 언더도 그냥 같은 색상으로 살짝 정돈해주는 느낌만. 또 이렇게만 해줘도 애교살이 탁 튀어나와요. 아이라인은 이미지마다 다른데 아이라인이 안 어울린다 그러면 이렇게 펄이 콕콕 박힌 부드러운 브라운 펜슬 아이라이너를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꼭 이렇게 펄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내추럴한 느낌이 됩니다. 오늘 살짝 길게 속눈썹 붙일 거라서 이 정도 길이감 괜찮아요. 요런 펄이 살짝 있는 진한 섀도우로 약간 코팅만 해준다는 생각으로 발라야 과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금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망해봤잖아요. 아,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망하는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뭐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싶잖아요. 그래야 안 망하더라고요. 저는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메이크업,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브러쉬 798번 가격이 꽤 나갔던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쏘쏘. 그거 살짝 음영을 줄 때 이런 거. 이게 또 속눈썹을 안 붙일 거면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고 저는 속눈썹을 붙일 거니까 이 정도까지 갑니다. 속눈썹 붙였고 애교살 그림자를 살짝만,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만, 이런 촉촉한 글리터를 자연스럽게 할 때는 이렇게 가까이. 너무 안 보인다. 글리터 애교살 메이커 골드빔 3호입니다. 이 정도 좋다. 어우, 이거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 펄. 속눈썹을 붙이니까 이 정도 빔은 내줘도 될 것 같아요. 홀리카 초록색. 제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랑 약간만 붙여줄 거라서 사실은 뭘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립도 저는 되게 뭐 하나 쓰면 되게 오래 쓰잖아요. 클리오의 쉬폰 무드립 이것도 되게 오래 쓰거든요. 스트로베리 쿠키인데 베이스로 되게 잘 깔아요. 그때그때 좀 보면서 해줘야 되긴 하는데 거의 립 라인만 정리하는 느낌? 그래서 안쪽에는 많이 안 발라도 돼요. 아무래도 3C 이게 너무 잘 나왔거든요. 니트. 조금 강할 수도 있는데 해보는 거죠. 괜찮은데? 여기 쬐끔쬐끔 붉은기를 더해요. 확실히 가을, 겨울에는 이런 블러블러한 제형이 옷하고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척척 립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어요. 약간 각질 하나 떠있는데 굳이 벗겨내거나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봤는데요. 오늘 블러셔를 안 할 건데 좀 피부가 깨끗한 게 강조가 됐으면 해가지고 오히려 눈썹을 살짝만 강하게 가볼게요. 눈썹이 이렇게 되면은 리프팅 효과도 좀 더 있거든요. 이렇게 안티에이징 쫀쫀하게 챙겨주면서 겉은 너무 번질하진 않는데 속은 촉촉한 그런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또 외출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하면 피부 메이크업은 거의 수정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이벤트 내용, 혜택 모두 더보기란에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